더불어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 이제 말기로 가고 있기도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앞서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LH 사태 등등 있으면서 젊은 층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좀 고민이 컸는데, 요 무렵에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분위기는 혁신과 쇄신, 민주당도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새로운 도전은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상으로 만들어진 이 정치 문화가 저는 아까 제가 경제에서 말씀드린 젊은이들의 도전, 그것과 연결해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이들이 자기 개인의 온실 속에서 안주할 일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K-방역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K-팝이라든가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영역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가장 낙후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도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각 분야에서 때묻지 않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다소 그것이 좀 미숙하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중진들이 많은 정치 경험이 있고 행정 경험이 있고 경제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중진들이 서로 잘 융합되어서 뒷받침해 준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도전의 여건과 환경, 분위기를 정치권에서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내년 대선입니다.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지요?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지는 세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 갈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비대면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것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과 다양한 새로운 기술로 결합되면서 그 융합의 영역에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치가 어떻게 바람직하게는 정치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뒷다리 잡아서는 안 된다. 네. 그것을 밀어주고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 역동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가지고 아마 지금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우리 당의 집권 능력을 평가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약, 정책,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일이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전국 현안들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김진표 의원 하면 수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수원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부분 달라지고 또 발전을 이뤄냈거든요. 어떤 걸 좀 가장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선 수원 하면은 정조대왕의 개혁 정치, 그리고 정조대왕의 명을 받아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총지휘 감독해서 수원성을 2년 만에 지금의 모습대로 쌓았거든요. 그런 역사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기업이 본부와 헤드쿼터, 연구소가 두뇌 파트가 다 수원에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오산, 용인 이 지역에 세계 반도체 벨트가, 세계 반도체 총 수요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벨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역사와 첨단이 함께 어울려져서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자,
5선을 내리하시면서 이제 20년 말 그대로 이제 수원과 인생의 3분의 1가량 이상을 같이 해오신 셈인데 내년 대선이 있고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총선 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임기가 남았다면 뭐 이제 얼마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남은 임기 동안 내가 이거는 수원에서 마저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군공항 이전을 하기 위한 법도 이제 지금 제정이 돼 있고 예. 조금 개정안을 제가 발의해 놨습니다만 네. 그런 준비가 있고 또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홍지구가 국방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공항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어서 네. 그 화성시는 사실은 십전투 비행단은 화성에 30만 평, 수원에 160만 평 해서 양 도시에 걸쳐져 있는데 화성 32만 평에는 가장 군공항 중에서도 그 도시의 안전과 아주 반대되는 그 화약고가 집중적으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병점이라든가 동탄 같은 것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누가 해도 이것은 옮겨야 합니다. 네. 그래서 화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이 넓은 도시고 화홍지구는 화성과 평택 사이에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1,800만 평의 땅이 있어서 그것을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화성 시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남아 있어서 여의치가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약 인구의 거의 절반 2,500만 수준이 수도권에 살거든요. 남쪽에만 1,000만 명이 넘게 사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공항이 인천공항 그리고 국내 공항을 주로 하고 있는 김포공항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세계에서 이 정도 인구가 모여 사는 것은 대개 공항이 4개 내서 6개 많은데 8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군 통합 국제공항이 하나 필요하다. 경기도 남부에 군공항으로 이전해 가는 지역에 거기에 민간공항도 함께 만들어서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동남아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그 비행장을 이용하게 하면 그렇다면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다면 화성 시민이 받을 거 아니냐 해서 그걸 던져봤는데 그거를 지금 화성 시민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과반수 이 사람이 만일 민군 통합국제공항만 된다면 그 비행장이 전 찬성하겠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이제 항공을 매 5년마다 공항 개발 계획을 만들거든요. 네. 지금이 가장 나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항이 가장 한가하거든요. 그렇죠. 당장 필요가 없는데 뭘 그런 걸 만드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있어서 예. 조금 시간을 더 기다리면서 이제 곧 지금 점점 여행 계획들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천공항이 만원이 되고 해외로의 연결 항공로가 늘어나면 그때 되면 이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가지고 그러면 십전투 비행단을 이전할 수 있고 그 이전한 지역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이끌고 나갈 그런 첨단 산업기지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일 그 일이 제가 마지막으로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2004년부터 뉴스 앵커를 해서 이제 한 17년 동안 거의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시는 내내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활동 상황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마치 그 연예인 보는 것처럼 굉장히 낯이 있고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아마 수원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전국의 뭐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테고요. 5선을 내리하시면서 재선 3선도 쉽지 않은데 지지율을 봤더니 매 선거마다 50% 후반대, 60% 초반대 지지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만큼 꾸준히 사랑을 받아 오신 겁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원 시민 여러분, 오늘 그 OBS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그 대담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남은 필생의 사업이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십전투 비행단을 우리 수원이나 화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화홍직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민군 통합국제공항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거기다 수원 이야기까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게 재밌었습니다. 자, 끝으로 인사이드 스토리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오피니언 리더들 어느 분야에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 시대의 영웅이니까 하나의 그 롤 모델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 롤 모델의 위치에 가신 분들이 굉장히 그 도덕성이라 그럴까 살아가는 자세 이런 데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BTS 아주 젊고 발랄하고 그런 거로 인하여 세계적인 BTS 그 멤버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부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어떤 그런 인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행동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내가 우리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내가 우리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변 생활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런 것은 인기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겠죠.